1월부터 여러분 상승폭을 보면요. 대학업종이 27% 정도 상승했거든요. 종합지수가. 코스닥 지수는 38%로 상승했어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키 맞추기가 일어날 것이다. 이 박스권에 머물러 있으려면 결국에 2차전지가 죽어야 돼요. 2차전지가 죽으면서 제가 바이오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조건이 나오려면 뭐 얘네 플러스 알파가 되고 이 알파고라고 새로운 대장주가 나타나요. 한 5천억에서 1조 사이에 있는 애들 중에서 얘네가 막 3조, 4조까지 미친듯이 막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 치고 뭐 그 다음날 10% 20% 어떤 호재에 의해서 진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 생각보다 코스피도 6일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 보였죠. 오늘 특히 시총 상위주 뭐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에코프로, LNF 뭐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이나 뭐 미국장이 금요일날 조금 쉬면서 오늘도 뭐 조금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종합 지수적으로는 좀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사실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특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있었다? 아니었다. 그냥 총 상위주의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수급만 잡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체감하시기에는 그렇게 막 재밌는 장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의 장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이야기 있죠. 바이든이랑 뭐 메카시 22일에 다시 협상 재개한다. 근데 요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뭐 빠르면 30에서 31일 요 정도 돼야지 조금 타협점을 찾을 거고 이거는 우리야 뭐 증시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냥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정치권 이야기잖아요, 미국에. 우리나라 정치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쉽게 그 발을 한번 빼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옐런 재무장관이 이거 불발 시에는 6월 1일에 디폴트 뭐 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6월 1일 기한이 아니라요. 이때쯤 해가지고 그 재무부에서 미국 지금 잔고가 1천억 달러밖에 안 남았대요, 미국.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우려감이거든요. 6월 1일쯤에 떨어지겠거니 이러고 있는 건데 지금 미국에서 세수가 거치는 기간이어가지고 아마 이 세수를 좀 더 투입을 하면은 6월 15일까지도 디폴트는 아마 막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6월 1일에 이전에는 타협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올해 세수 거둔 걸 반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잔고를 늘려서 디폴트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압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옐런 입장에서도 방어책은 있는데 일단은 6월 1일에 정상적으로 조금 너네 합의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디폴트 우려감 주면서 시장에다가 신호 주고 바이든, 메카시,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조금 이렇게 합의를 유도하는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죠. 실제로 이거 요번에는 그 시장 경기 침체다 못하면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디폴트 되면 이거 문제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락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미국 증시도 그걸 실제로 반영하지 않고 있죠. 결국에는 타협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악재는 아닐 것 같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월이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웃깁니다. 21년도에 파월이 뭐라고 했나요? 22년 말까지 금리 인상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21년도 말 되니까는 갑자기 뭐 테이퍼링 때리고 22년도 되니까는 금리 인상 막 미친 속도로 막 올렸죠. 이런 식이에요, 파월이. 그래서 파월이 말하는 거를 지금 시장에서도 이제 믿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 메시지를 던진 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 우리 6월에 금리 동결하라고. 너네 이거 시장에 좀 반영해라. 왜냐면은 이걸 반영 안 하고 있다가 뭐 금리 인상 우려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막 시장이 못 가고 있다가 갑자기 동결을 때려버리면은 증시가 폭등을 해요. 증시가 폭등을 하면 뭐다? 인플레를 부추긴다. 그래서 파월의 이 신호는요, 오히려 금리 동결을 시장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증시가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6월 FOMC 끝난 다음에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급등하면 오히려 좀 그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파월이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골드만 CEO가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이거 지금 인플레가 더 고착화되고 있다. 금리 관련 시장이랑 견해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인플레가 사실은 4% 후반이거든요. 근데 이게 3%대는 가야 돼요. 연준의 목표는 2%대입니다. 연준의 목표는.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빠른 속도로 인플레가 잡혀가고 있었어요.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경기가 원체 안 좋아지니까 파월이 뭐라고 하나요? 동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자꾸 싣고 있죠. 그래서 뭐 7월부터 금리 인하를 뭐 30% 정도 반영하고 있으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금리 인하를 하는 순간 인플레 지표가 이렇게 마냥 잡아놔가지고 꺾이고 있는데 이거 하고 칠 수가 있어요. 금리 인하하는 순간. 왜냐면 유동성이 생기니까 시장에.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금 기껏 4% 후반까지 잡았는데 이게 만약 5%까지 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증시 이제 작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시그널을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도 하반기에 제가 지금 하락을 보고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이런 금리 스트레스 미스. 여기서 판단 미스가 나오면은 시장이 대하락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섣부르게 경기 지표 안 좋다고 금리 인하 있다가 인플레 지표 내려오는 거 갑자기 꺾이는 거 올라가가지고 증시 폭락 나올 수 있다. 이게 1번이고 2번은 뭐냐면요. 경기 침체예요. 이게 어쨌든 경기 침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순서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후에 극복을 할 거냐. 만약에 3달 정도 라이트 경기 침체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경기 침체 좀 힘든 상황 극복하고 그 다음에 턴 어라운드 하겠지라고 했는데 조금 더 긴 시간, 막 뭐 6달, 9달,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 기간이 길어지면은 그때는 시장에서 갈려다가 꺾이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이게 2번이에요. 저는 사실 이번 시나리오를 더 유력하게 보고 있어요. 이 금리 스탠스에 대한 미스보다는 이번 시나리오. 경기 침체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3달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다. 하단 구간에서. 왜냐면 인플레 지표가 안 잡혀서. 그러다가 시장이 폭락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때 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 우리가 영웅이야. 시장 빠개지니까 우리가 이제는 인플레도 잡히는 것 같고 경기 침체 극복해야 되니까 우리가 유동성 풀어줄게. 경기 좀 살려보자. 라고 하면서 그때 가서 영웅놀이 할 것 같다. 이거 일전에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해석해 드리면서 월가에 이제 구루들이 얘기하는 것들 이런 거 좀 해석해 봐 드렸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심상치 않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단기채 2년물도 4% 넘었거든요. 이게 안 잡히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디폴트 우려가 미국의 신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신용도에 대한 우려감을 지금 이렇게 국제 시장에서 가지고 가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국채가 가격이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시장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좀 빨리 타결이 돼야지 좀 더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것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도 올라가고 있지만은 국채금리 올라가는 건 불안 요소입니다, 여러분. 같이 올라가는 게 조금 이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수급인데 뭐 나쁘지 않죠? 일단 시장도 괜찮았고 특히 제가 아까 시총 상위주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랑 그리고 제약 다 올랐고 에코프로 형제들 다 올랐죠. LNF도 올랐죠. 얘네 5개가 올랐어요. 뭐 BM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5개잖아요. 이 5개가 올랐으면은 뭐 시장 코스닥 수급을 다 잡아먹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150에서 1.77% 오르는데 코스닥은 1.2%, 제약은 1.07%이 정도 오른 거겠죠. 그리고 반도체가 오늘 쉬는 흐름 나왔고요. 일단 아침에는 개인이 좀 사는 모습 보였는데 시장이 땡겨지면서 개인이 매도세로 돌아섰다.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순매도, 코스피 시장에서도 지난주 금요일에 1조가량 순매도가 나왔는데 오늘도 거의 8천억에 가까운 개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방을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코스피 종목들이 조금 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코스닥은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 코스피는 박스권 뚫고 위로 우상향할 것 같다. 요거 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 시장은 뭐 별거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파생 시장에서 뭐 외국인이 선물 좀 가지고 놀았고 뭐 프로그램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움직였고 사실 오늘 파생 시장에서 시장을 흔드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내려왔어요. 아무래도 뭐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올라가고 어쨌든 부채한도 협상 이거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타결 자꾸 그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도 조금 꺾이는 모습 보였는데 이거 1,300원 좀 이하로 빠지면은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빅스 지수로 봤을 때도 뭐 부채한도 뭐 이런 거 디폴트 이런 우려감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 대만이 갔을 때 못 갔기 때문에 오늘 대만이 쉬었지만은 코스피나 뭐 이런 시장들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 니케이는 미쳐서 올라가네요. 니케이가 지금 완전 과열권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런 거 좀 빠지고 있는데 이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채권 시장으로 안전자산으로 좀 빠지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될 수 있고 오늘 채권 수익률 조금 빠졌는데 이건 크게 의미를 가지지 맙시다. 오늘도 제가 시장을 너무 잘 맞춘 것 같죠? 자, 일단 여기 한번 볼까요? 오늘은 반도체가 목금 2일 정도 강세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장에서는 요즘 트렌드가 게임 엔터가 지난주 이제 화수 좀 강했거든요. 이게 화요일 수요일 강해버리니까 목요일 금요일엔 반도체가 좀 끼를 보였어요. 요즘 23년도 들어서는 계속해서 어떤 섹터든 간에 2일 정도 오르면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도주가 아닌 이상 2차전지처럼. 2차전지의 흐름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반도체든 게임이든 바이오든 이틀 정도 강세를 보이면은 그 다음에 좀 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좀 쉴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안에서 쉬는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반등을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테마주가 조금 반등했어요. 뭐 곡물주라던가 아니면 뭐 자동차 부품, 건설주 뭐 이런 소형주, 테마주들, 정치 테마주들 이런 종목들이 조금 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종목보다는 지금은 2차 전지의 반등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2차 전지의 반등이 실제로 강하게 나왔죠. 지금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오른 다음에 주도주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2차 전지 쪽으로 개인들을 몰아넣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시장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개인들이 또 어딘가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뜨거운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을 주면서 안전하게 붙어라. 다시 갈 수 있다. 이 정도 빠졌으면 됐지. 라고 하면서 유혹하는 걸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겠어요? 제가 장중에 댓글 단 건데 이건 7시간 전이고 5시간 전이죠. 이게 장전이고 이게 한 10시, 11시쯤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 반등 나오면서 반등 나와줘야 좋은 거라고. 잔인하지만 반도체 바이오의 개인이 안 붙어서 갈 때 도탈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갈림길에서 박힌 길로 몰아넣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에코프로 쪽, NF 쪽 이런 쪽으로 2차 전지로 개인을 자꾸 몰아넣는 거예요. 유혹적이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이동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을 또 둘러보면은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로. 그냥 시총 상위주.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시총 상위주 이렇게 알테진도 조금 흐름 보였고 결국에는 오늘 코스닥에서는 시총 상위주가 강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 그리고 게임 엔터는 지난주에 갔으니까 오늘 쉬는 모습 계속 보이고 있죠. 그리고 메타버스, AI 뭐 이런 것도 다 강세 보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얘네 쪽은 올해는 힘들다고 했어요. 그리고 원전이 아침에 조금 힘을 써보는 척 했지만 역시 지금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가는 그런 장 아닙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쉬는 모습 확실하게 보였죠 오늘. 삼성전자나 뭐 헤딩스가 조금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반도체가 일단은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 아니고 한 2일 정도 올랐기 때문에 쉬는 모습을 보였다. 뭐 쉬는 모습 이상으로 이제 힘 빠졌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얘가 올라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뭐 2차 전지도 한번 올라가지고 바이오도 한번 올라가지고 이러다가 주도주가 어디선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거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오늘 아무래도 시총 상위주들이 돈을 잡아먹으니까 일반적인 섹터들은 좀 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많이 오른 느낌이지만은 실제로 오른 섹터는 별로 없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이렇게 조선주 오늘 한번 튀어줬고요. 이거 사실은 원래도 수주 나올 거 나온 건데 그냥 이걸 호재 삼아서 4,100억짜리인가? 4,444억? 요 정도 규모로 이제 수주 받았다고 해서 좀 현대그룹주가 오른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나올 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딱히 의미를 가지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진짜로 또 지루한 관망세 장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게임이나 엔터라도 들고 있으면은 뭐 화요일 수요일 좀 재미 좀 있었겠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반도체 들고 있으면 재밌었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뭐 세티륨을 제한 일반 바이오를 들고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재밌는 장을 보기 힘들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2차 전지도 올랐다고 올랐지만은 이거 가지고 뭐 기별도 안 가죠. 물린 분들은. 이렇게 좀 비교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쪽 보면 세티륨 헬스케어, 세티륨 제약,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NNF 이렇게 있습니다. 아침에 세티륨 그룹주가 막 치고 올라갔어요. 막 치고 올라갔다가 이것도 따라 붙으면 죽는다라는 시그널을 이렇게 보였죠. 일단 이거 여기서 개인 붙었으면 다 물린 겁니다. 이거 오늘. 그래 놓고 이제 살짝 2차 전지 눌러놓고 탁 땡겨.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2차 전지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일단 마이너스 들어갔다 올라오기 때문에 개인들 심리적으로 붙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툭 빼고 이제 그럼 얘네 이렇게 옮기는 작업을 들어간 거겠죠. 2차 전지로. 그래서 간다 간다 야 옮겨가자 아니면 셀티리온 좀 저점에서 잡은 분들도 이거 빠지니까 야 2차 전지다 하고 넘어가는 이런 유혹적인 모습을 보인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끼리 이거를 차트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수급 움직이는 거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예전에는 2차 전지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빠졌어요. 이렇게 질질질질. 근데 지금 어때요? 일정 부분 빠진 다음에 2차 전지랑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요. 이 말인 게 뭐예요? 즉 2차 전지만 올라가는 장은 이제 끝났다. 2차 전지만 주도주로 해서 올라가는 장은 이제 끝났다고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단 행보 같이 할 때 상단 행보 같이 하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에 조금 강세해 보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지금 2차 전지만 올라가는 장이라기보다는 시총 상위주를 땡긴 그런 흐름을 오늘 시장에서 보여줬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서도 코스닥 지수에게 코스닥 이게 제약인데 여기서 지금 강하게 눌렀지만 또 올라올 때 또 화끈하게 올라오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여기서 슥 올라올 때 제약바이오가 한번 툭 치는 모습 이런 걸 보여줬었습니다. 이렇게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제약바이오가 이제는 이렇게 코스닥 종합지수에 비해서 업사이드가 좀 많이 열리고 언제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올려줄 때 보면은 이게
쉽사리 좀 따라 붙기 힘든 구간처럼 이렇게 쭉 올려요. 그러니까 가다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가면서 매수 타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올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잘못 붙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이제 내려박으면 물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위화감 주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 오늘 수급적으로 보면은 그냥 뭐 개인들이 전반적으로 다 털렸어요. 뭐 에코프로 이런 2차전지 쪽도 반등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매도했는데, 이거 제가 일전에 이야기 드렸는데 뭔지 아시나요? 외국인이 지금 잡아주고 있어요. 이걸요. 2차전지를 보면은 기관은 별로 안 잡아줍니다. 외국인 위주로 잡아주고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요. 가격이 올라가야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면 공매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공매도 지금 13%, 뭐 18%, 15% 이러잖아요.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도 오늘은 좀 적었네. 근데 이게 공매도가 2%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에코프로도 지금 대차장고가 꽉 차가지고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그런 대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 이게 공매도라는 거는 물량을 빌려가지고 공매도를 쳐야 돼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 빌릴 물량이 꽉 찼다고, 에코프로에. 치고 싶어도 공매도 못 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못 치는 거지. 이거 지금 공매도를 충분히 유도하고 있다. LLF도 지금 공매도 쌓이고 있죠. 이러면서 주가 올리면은 공매도를 좀 더 여기서 친다. 그래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떨어질 때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단타로도 또 올리기 좋잖아요. 그 윗구간에서 위에 올려놓고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고, 그리고 물량 넘긴 다음에 공매도 주구장창 쳐놓고 그 다음 내려오면은 공매도 수익 보고. 이게 아마 외국인의 전략인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에코프로나 뭐 LNF 이렇게 시총 상위주 빼고는 뭐 크게 힘쓴 2차전지 섹터도 없거든요. 참고해만 하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은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공매도가 많다고 보이진 않죠. 그리고 제가 요즘 좀 줄곧 이야기 드리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처음에 1번으로 올랐잖아요. 셀트리온 그룹주에서, 삼형제 중에서. 근데 이게 뭐냐면은 개인이 좋아하게 만든 거다. 이렇게 환경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좀 더 이제 수익률 좀 질질 끌게 만들어 놓고 기대감 실리게 해서 개인들 붙게 만들었죠. 그래 놓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땡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가요? 셀트리온 제약은 아직 고점을 못 넘겼는데, 뭐 퍼센티지는 이미 셀트리온 제약이 더 올라와 있긴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은 이미 고점 박스를 위해서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이 이번에는 1번, 2번으로 쭉 올려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 마지막에 이렇게 상승폭이 적다가 마지막에 급등으로 이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과의 키높이를 맞춰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그런 흐름이 확연하게 보여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것도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죠. 그런 것 좀 유추해 볼 수 있겠고, 아마 셀트리온 그룹주가 올라갈수록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을 살 거예요.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알테오젠도 오늘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이렇게 갭 뜨면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나실 텐데, 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만 보더라도 거래량이 많았던 건 아니니까 공매도 뭐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수급 자체가 기간은 잡아주는데 결국에는 외국인이 잘 안 잡아줘요. 이게 뭐냐면은 기간도 잡아줄 거면 화끈하게 잡아줘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좀 셀트리온처럼 도망가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도망가는 느낌 안 주고 이렇게 시간을 자꾸 끌잖아요. 그럼 이게 가다가 막힌다고, 막히다가 이렇게 꺾인다고요. 이렇게 좀 지루해지는 모습이 자꾸 보인다. 이게 좀 우려가 되고, 또 에이베이 바이오, 네오켄 바이오는 오늘 힘을 못 썼습니다. 사실은 뭐 HLB나 뭐 다 힘을 못 썼고, 오늘 메지온만 조금 힘을 썼거든요. 메지온이 아침에 5% 정도 올랐는데,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메지온은 좀 괜찮아 보인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또 수렴해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수렴해 가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여기까지 와봐야 됩니다. 메지온 좀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메지온은 제가 요거 빠진 거 버티고 요거 버텼으면은 한번 이제는 버텨볼 구간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도 차이가 안 나고 버텼으면 버틸 만한 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메지온 보유한 물량들은요.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 조선주 좀 강했죠. 근데 조선주 제가 본 거는 여기서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서 어쨌든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갔어요. 치고 가도 이거는 조금 힘이 빠지 않을까. 왜? 종합지수가 올라가니까. 종합지수가 올라갈 때 조선주가 지금 당장 올라가기에는 좀 더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 쪽으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조선주 쪽으로는 조금 재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좀 이야기 드려보겠고, 원전도 오늘 그냥 뭐 그냥 그렇습니다. 웨스팅하우스랑 뭐 소송해가지고 맞춘다고 하는데,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뭐 6월 내에 끝낸다,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가봐야 아는 일이죠. 그때 가서부터도 안 는다. 그리고 에스키브 좀 쉬는 모습 보였고, YG도 제가 쉬는 모습 보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노란 화살표가 이렇게 떴기 때문에 조금 쉬어야 된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겠고요. 나스닥
이 지금 제가 토요일도 마찬가지고 지난 영상에서도 콘텐츠 이어서 하는데 이게 조금 하루 이틀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미국장이 하루 이틀 정도 최소한 뭐 미국 부채 한도니 뭐니 뭐 협상이니 뭐니 하면서 조금 쉬었다가 가는 게 좀 더 위쪽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벽타기 해가지고 막 올라가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지금 미국은 스탠스가 되게 좀 애매한 상황이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고 우리 시장은 좀 더 상방을 봐야겠죠. 지금 6일 정도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면 미국이 조금 쉬면 우리 시장도 이렇게 코스피는 쉬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코스피는 이렇게 역풍부하거나 아니면 가격으로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가는 모습 이런 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 틈에 코스닥이 요즘에 좀 상승폭이 어쨌든 코스피보다는 조금 낮았기 때문에 종합 지수적으로는 뭐 소폭 상승을 하겠지만 기타 뭐 2차 전지가 조금 쉬는 모습,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반도체나 아니면 바이오 뭐 이런 쪽 아니면 게임 이런 쪽이 조금 힘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약 업종도 뭐 나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찌글찌글하다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오늘 일단은 한번 조금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게 좀 올라가셨거든요. 물론 셀트리온이 올라가가지고 뭐 견인이 된 거긴 한데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1월부터 여러분 상승폭을 보면요. 제약 업종이 27%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종합지수가.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38%로 상승했어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키 맞추기가 일어날 것이다. 왜냐면 지금 제약바이오도 재료가 있고 반도체도 재료가 있고 서로서로 해가지고 원래는 종합지수가 올라갈 때 2차 전지가 이번엔 주도주를 해줬지만 반도체와 바이오가 앙상블을 이루면서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하면서 종합지수 끄는 게 이 코스닥 시장의 섭리였거든요. 물론 2차 전지도 이제 또 하나의 주도주로 나타나는 거다 보니까 2차 전지까지 3파전이 된 거겠죠 이제는. 그러면서 아무튼 뭐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제약업종이랑 이 코스닥 간의 이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잡으러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겠고 요때 보면은 요 상승이요. 2차 전지가 오른 것도 있지만 요 구간이에요. 제약바이오에 미쳐서 간다고. 실제로 종합지수는 많이 안 올랐잖아요. 요만큼밖에 안 올랐어요. 한 4, 5%? 요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제약업종은 10%가 넘게 올랐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배 가까이 올랐다고요. 여기서도 만약에 이 박스 위로 올라간다고 친다. 근데 이때 제약바이오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금방 10%의 계좌는 약 20% 이상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IT가 지난주에 힘썼기 때문에 게임주가 지난주에 힘썼기 때문에 이번 주는 시장이 눌리던지 아니면 오른다면 바이오가 좀 강해야 되는 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차 전지가 조금 오늘 하루 정도 반등은 했지만 셀트리온 계열도 힘을 쓴 거예요. 매수기에 안 주죠 지금. 제가 셀트리온 계열은 매수기에 안 줄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안 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어느 순간 되면은 이 바이오 계열에서도 조금 하단권에 있는 작은 중소형 종목들이 좀 치고 올라올 수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많이 땡겼는데, 뭐 내일이나 그때부터는 시총 중위권, 뭐 1조, 2조, 뭐 이 정도 권이 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좀 더 작은 섹터가 올라가고, 뭐 이런 흐름들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추적하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이미 지금 제가 원하는 2525를 올려놓고서 여기 라인 있죠. 이거 올려놓고서 상승 추세에 완전히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신고가는 뚫을 걸로 보고 있고요. 쉬더라도 신고가는 뚫으러 갈 겁니다. 강력하게 이해하고 있죠. 제가 지금 한 달 내내 빠졌는데 딱 한 달 빠졌거든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이게 딱 한 달 뺐어요. 세력이 그냥 계산한 거야 이거는. 한 달 딱 뺐어요. 진짜 정확하게 한 달 딱 뺐는데 이거 빠질 동안 저 혼자 홀드앤 메이다. 반등 나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올라간다. 하방 안 받습니다. 이거 하방 나올 수급이 아니라고 얘기 드리고 있죠 지금도.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고가를 단기간에 뚫을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별주는 여기 정도 지수가 이 박스권에 부딪혀서 내려오더라도 여기 정도 언저리 오면은 뭐 진짜로 이 4월의 고점보다는 훨씬 계좌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고 만약에 단기간에 요 구간 여기 한 860p 정도 되는데 요 구간을 이렇게 위로 올려놓는다면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코스닥도 진짜 신고가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흐름도 기대해 보고 싶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쨌든 눌렸다가 지금 이렇게 라인이 돌려 세우고 있거든요. 레드라인, 블루라인 이렇게 돌려 세우고 있잖아요. 그럼 추세적으로 뭐 어쨌든 이렇게 뭐 난리를 치더라도 조금 신고가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해외 증시랑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걸로 보긴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코스닥도 뭐 코스피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을 한 번 더 뽑아낼 수 있다. 왜? 얘가 지금 키머치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 박스권에 머물러 있으려면 결국에 2차 전지가 죽어야 돼요. 2차 전지가 죽으면서 제약 바이오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조건이 나오려면은 얘네 말고도 얘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이 알파 뭐라고? 새로운 대장주가 나타나야 돼. 단순히 막 3조, 4조 이런 거 말고요. 한 5천억에서 1조 사이에 있는 애들 중에서 얘네가 막 3조, 4조까지 미친 듯이 막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 치고 뭐 그 다음날 10% 20% 오르고 뭐 어떤 호재에 의해서 진짜 그냥 테마주 말고 호재에 의해서 오르는 그런 대장주가 나타나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아직 안 보여요. 매지온이 좀 약간 힘을 써주고 있는데 약합니다. 3천당 얘는 이미 행동제장 역할 다 했다고 했습니다. 에스키브 행동제장 역할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럼 끼 있는 애가 누구 있어요? HLB 얘 가능성인데 얘도 한번 간척하다가 눌려버렸죠. 그럼 얘도 아니야. 지금 현재는 매지온도 뭐 오르긴 했는데 그래봤자 2배밖에 안 올랐어요. 이것도 아직 아닙니다. 그럼 뭐 알테오젠, 레고캔, ABL 뭐 등등등등 뭐 많이 있죠. 뭐 하늘바이오파마, 오스코텍 지금 오스코텍이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상한가 치고 막 미친지 옛날에 기억나시죠? 신라젠 그리고 HLB 뭐 네이처셀 셀리버리 이런 애들처럼 미친 듯이 올라가는 애가 하나 나와야 된다고. 한 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놈이 아직 안 보여요. 근데 이거는 보통은 셀트리온이 어느 정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쉬는 기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시기가 아직도 좀 이를 수도 있다. 근데 셀트리온이 어느 정도 쉬는 모습 보일 때 올라가는 놈을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셀트리온을 크게 비중을 갖고 있진 않아요. 조금 갖고 있어요. 제가 66,200원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추가 매수한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원래 갖고 있는 거 플러스 요거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갈 건데 의미가 있으니까 제 세팅 자체가 어떻게 시총 1조나 2조 막 이렇게 이미 검증된 종목들 말고 조금 이렇게 대장이 될 수 있는 끼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세팅을 해놨어요. 될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는 될 것 같은 놈들로 깔아놓은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한 놈만 가더라도 다른 애들은 그냥 무난하게 가지고 그 중에 한 놈만 가더라도 뭐 3배, 4배 가면은 다른 애들 수익률을 커버를 칠 수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그런 걸 조금 기대해보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사이클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새로운 대장, 즉 셀트리온 그룹주 플러스 알파 얘가 나오는지 그거에 따라서 제약 업종도 지금 이 키높이를 맞추는 흐름이 의미있게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보겠다.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을 또 들고 있는 제 구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리뷰를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IT 들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지난주에 IT가 올랐기 때문에 좀 궁금해 하실 텐데, IT 괜찮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IT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진짜 미친 듯이 쌍끌이에서 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IT도 지금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올랐다고 파시면 안 되고, 그냥 한번 쉬더라도 가져가 보는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가을쯤에 조금 저는 신규 매수하고 싶은데, 그때까지는 사실 오르긴 오르더라도 막 상승폭이 반도체만 미친 듯이 막 올라가는 반도체 자체가 시장 주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코스닥 시장에서 다른 종목 다 죽이고 반도체만 올라간다?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반도체도 올라가고 바이오도 올라가고 게임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여기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베팅하는 거는 개인의 성향 몫이다. 그래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거 3개 다 깔아놓을지 요거 2개 깔지 요거 2개 깔지 여기에 몰빵할지 여기 몰빵할지 여기 몰빵할지 그건 선택입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오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지금 어제 라방하면서 느낀 게 몰빵이 너무 많아요. 몰빵하지 마십시오. 이거 바이오 아무리 좋은 종목도 몰빵은 없습니다. 바이오는요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도 저는 맥시멈 25%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20% 가지고 있다가 진짜 심하게 물렸을 때 5% 추가 요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 하시는 분이 있어. 근데 알테오젠 너무 많이 사고 싶어. 이미 나는 비중을 20% 채웠어. 그럼 얘가 아니라요. 조금 아쉽지만은 레고캠이나 뭐 ABL 같이 이중항체 플랫폼이잖아요. 이런 애들로 보는 거예요. 20% 20% 벌써 60% 비중 되잖아. 예를 들어서 난 레고캠이 진짜 좋아 보여. ADC 대장이래 우리나라에서. 얘 진짜 뭐 될 것 같아 올해. 근데 얘가 비중이 20%야. 부담스러우면은 알테오젠이나 아니면은 뭐 ABL 이런 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HLB를 들고 있는데 이미 20% 채웠어. HLB를 더 채우고 싶은데 좀 부담스러워. 그럼 매주는 채워야지. 안정적으로. 그래야지 사고가 나도 수습이 된다고. 이것도 20% 채웠어. 근데 더 사고 싶어. HLB 더 사고 싶어. 근데 매주는 이미 다 채웠어. 그 다음에는 뭐 한올바이오 파마나 오스코텍 이런 거라도 채워야지 분산 효과를 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혹시 모르 사고가 났을 때 대비가 된다고요. 이거 100% 가지고 있다가 뭐 유상증자 이런 거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 진짜로. 회복하기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욕심이 너무 차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조심하시라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증착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를 하고 싶어. 근데 나는 테스트의 비중 50%다? 이거 완전 비싸는 겁니다. 테스가 아무리 좋아도 테스 한 뭐 20% 담았으면은
PSK에다가 뭐 10%, 뉴신테크에다가 10%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다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혹시 모를 개별 악재를 대비해야 된다. 항상 리스크 관리를 오래 해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투자가 어려워져요. 저도 예전에 몰빵 해본 적도 많고 당한 적도 많고 잘 된 적도 많아요. 몰빵에서 올라가면 너무 좋죠. 저도 몰빵했는데 막 3배, 4배 간 적 있거든요. 진짜 기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때 매도도 잘 안 나와요. 너무 비중이 크니까. 더 할 것 같아가지고 욕심의 눈이 멀어서. 그래서 이런 거 분산하는 것 좀 여러분이 잘 좀 세팅 하시길 바라면서 우려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는 저는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이야기 드린 것 같이 오늘은 아니었어요. 오늘은 2차 전지 가는 날이었다. 제가 아침에 써드렸죠. 그래서 바이오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내일부터 좀 달라요. 내일부터는 오늘 시총상위 바이오고 뭐 세트론이나 뭐 알테오진 이런 게 조금 움직여줬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오늘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내일 2차 전지가 쉬는 흐름을 보이거나 아침에 강세를 보였다가 눌리면서 오히려 바이오 쪽으로 좀 힘이 받을 수가 있다. 심지어 시장이 밀리던 오르던 바이오가 한 번 더 힘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른다 아닙니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 사이클이 다 돌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뭐 게임주, 반도체, 그리고 뭐 AI, 2차 전지 이런 애들이 한 바퀴 돌았어요. 원전도 한번 띄워주고 곡물주도 띄워주고 뭐 튈만한 애들 다 쳤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바이오가 이제 다시 한번 갈 시간을 좀 한번 만들지 않을까? 요런 좀 순서 차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지난주 수요일에 좀 강세 보였는데 지금 그거 치고 또 그 다음날 다 뱉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순서 받을 수 있을지 그거 주목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